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시설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이 바닥으로 번집니다. 이후 잠을 자던 환자들이 대피를 서두릅니다. 지난 10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병원 화재 사고. 1차 합동 감식 결과 불이 난 1층 천장 에어컨 전선이 끊어진 게 발견됐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천장의 전등 쪽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는데 누워 있는데 아니 사르르 잠이 이렇게 뭐에 톡톡톡톡해서 뜨다 보니까 요 등에서 불이 나. 에어컨과 전등의 전선이 연결된 구조였던 점을 미뤄볼 때 정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또 구조 무단 변경과 안전관리 여부는 물론 방화문이 있었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사실상 방화문이 없었던 걸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병원이 최근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 누수와 유도 등 예비전원 불량 등이 판정된 뒤 조치가 완료됐는데 현행법상 대상과 실시계획 등 세부적 기준이 없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의료시설의 규모와 수용 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 감식에서 확보된 시설물 일부를 분석한 한편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만간 추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강우량은 오전 7시 기준 여수 101.1mm를 최고로 광양 100.5, 고흥 97.3, 순천 74.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5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고흥에서 붙잡힌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그제 경찰 공조로 고흥군 점안면한 야산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주말 동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일 해외 유입과 영암군 공무원 등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남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스스로 검사를 요청한 1,2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262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61명, 전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김병도 전남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 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 모임, 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의 출입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영암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공무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되면서 도청 일부 사무실과 영암군청 등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네, 창립 5주년을 맞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청년 기업 창업과 보육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유사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과거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농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창립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신규 창업 360여 건, 농수산 우수 제품의 판매 지원 1,600억여 원,
일자리 창출 1,200여 명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센터 내에는 40여 개 청년 기업들이 입주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한 단계씩을 밟아가는 사업화를 밟아가는 단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에서부터 상품 개발, 마지막 판로까지 지원하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제품으로 또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센터 측은 올해 전남 창업 보유, 지역 농산 상품과 관광 상품 판로 지원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의 약간 약한 부분의 창업과 보육에 대해서도 조금 전남의 전체 산업을 저희들이 이끌어간다는 취지로 센터가 크게 역할을 해서 전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등 지자체, 정부 산하 기관들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정권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는 것 역시 앞으로 풀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개원 5주년을 맞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와 전남도의 전략 방향에 맞춰 전남의 맞춤형 창업기관으로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세계 수영대회가 광주에서 열린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성공리에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 이후 유산으로 남겨진 사업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 194개 나라 선수들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수영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던 광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치러졌지만 9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지고 경기 운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 서포터즈의 열성적인 응원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정다감 광주를 전 세계 안방까지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른 덕분에 여느 국제 행사와 달리 흑자 대회로 마감됐고 유대회 시설을 대부분 재활용하다 보니 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영대회 유산으로 추진돼온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수영 저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규모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또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각종 기념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수영진흥센터를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유산으로 창설된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수영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광주대회도 다음 달 말에 개최되는 걸로 한 차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어렵사리 첫 대회가 개최되더라도 방역을 위해서 무관중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광주에 남아있는 체육인이나 수행인들은 이런 유무형에 대한 어떤 경험을 후세들한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파견 인력 복귀와 자녀재산 청산 등을 끝으로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각종 전시관과 휴양림, 수석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단지가 신안군 자은도에 조성돼 다음 달 개장될 예정입니다. 넓은 해변과도 인접해 있는 데다 오토캠핑장도 조성돼 있어 섬 여행객의 발길이 기대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사대교를 건넌 뒤 또 다른 다리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신안군 자은도. 자은도 서쪽 끝 5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에 천사 뮤지엄 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변과 맞닿은 휴양림에는 오토 캠핑장이 들어서 숲과 바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1개 면적의 수석 정원에는 대형 수석과 분재, 야생화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석 정원 앞 미술관에는
260여 점의 수석이 증강현실 기술과 접목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환영하네. 이곳에서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수석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시게나. 작품 하나하나 개성 있는 그런 작품이 돼 있고요. 여기는 야생초만 해도 200종 이상 심어져 가지고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3,300여 종, 7,700여 점의 조개가 전시된 세계 조개박물관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 섬에서만 자생하는 신안 새우란 전시관도 마련됐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천삼 뮤지엄 파크 바로 앞에는 이처럼 넓은 해변이 펼쳐져 있어 또 하나의 비경을 선사합니다. 섬과 바다와 해변을 품고 있는 데다 실내 전시관까지 갖추고 있어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제격입니다. 문화 공간이 있는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힐링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안군의 천삼 뮤지엄 파크는 이달 말까지 막바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를 잇는 바닷길이 열립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는 오늘 녹동 신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까지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항에 들어갑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국내 조선사에서 국내 기술로 건조한 15,000톤급 카페리로 여객 정원 630명, 차량 적재 170대까지 가능하고 여객선 운항 시간도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도내 41개의 수욕장과 강, 계곡 등에 161명의 119 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운영합니다. 전남 119 수상구조대는 지난해 인명구조 6명과 안전조치 700건 이상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인명구조와 안전지도 등을 맡게 됩니다. 전남 도내 벼 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74%로 지난해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해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한 가운데 광주 등 호남 곳곳에 시간당 2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서해상과 또 남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도 낮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